안녕하세요 여러분. 2022년 이민년 띠별 운세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호랑이띠, 말띠, 개띠 운세를 총운 그리고 갑별띠 운세를 따로 또 올려드리니까요. 또 참고하시고요. 이분들은 내년에 새 출발, 또 감투를 쓰실 일, 그리고 제외할 일들 다양하게 포인트가 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자세하게 시청해 주시고요. 또 많은 분들이 내년에는 좋은 일들 가득하시고 건강하셔서 좀 가정의 편안과 또 발전이 있는 소원 성취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범띠, 말띠, 개띠 총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분들은 기존에 하던 일들이 있죠. 그 일들에 있어서 기존의 어떤 조건을 좀 수정하거나 또는 또 새로운 조건으로 궤도 수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 사업을 좀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동안 일이 없던 분이든지 아니면 자신이 조직에 속해 있다가 나와서 내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고요. 또 이동하실 분들도 많아요. 이동, 또 이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직하시는 분들, 이제 직주 이동이죠. 그리고 하고 있던 일을 좀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게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일적인 부분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그 남녀 문제로 보자면은 재혼하시는 것도 돼요. 결혼을 이제 새로 해서 제2의 인생을 또 시작하시는 것도 되고요. 또 남녀 간에도 이별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내가 주도권을 좀 쥘 수 있어요. 주도권을 쥔다는 건 뭡니까? 내가 결정하고,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 먹은 거, 그것들을 주도적으로 좀 실행하는 겁니다. 남의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마음껏 질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해야 되겠어 하는 찬스가 온 거죠. 그렇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주도력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목적의식 굉장히 뚜렷해져요. 목적의식. 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거야 이라는 목적이 굉장히 뚜렷하게 활동성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방향성이 보이죠. 행동에 있어서도 몰입이 나타나고요. 거기에 또 집중해서 굉장한 어떤 빠른 성취력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재물을 취득하기 위한 겁니다. 이 목적 안에는 재물 취득을 하기 위해서 광고, 영업 활동, 나를 알리는 홍보 활동, 뭐 이런 부서에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런 분야의 활동에 굉장히 힘써야 돼요. 그러면 소문이 나게 되고 부가 창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일들을 본인이 잘 못한다면 전문가를 찾아가서 집중하시고 본인이 오너라면은 이런 부서의 활동들에 굉장히 집중하셔야지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운이면 내년에 크게 발전하는 발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나쁜 운이다 라면 본인한테 일 벌리고 난 다음부터 점차
쇠락하는 기운이 듭니다. 쇠락하는 어떤 발판이 되는 거죠. 본인이 좀 잘 판단하시고 내가 판단이 서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래로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정해지신 분들, 그리고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 그런 분들 연락을 주신다면 제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어떻게 처세해야 되는지, 언제부터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락 많이 주시고요. 이렇게 총운을 보았고요. 그 다음 개별로 띠별 운세 자세히 보겠습니다. 호랑이띠 운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의 발전이 있습니다. 본인이 하고 있던 일들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요. 또 의식주에 관련된 확장이 일어납니다. 확장을 시켜 나가려 한다. 시켜 나가려 그동안 이제 준비했던 것들, 내 마음 먹은 것들 이렇게 뭔가 펼치는 기운들이죠. 그리고 그동안 좀 답답하고 힘들었잖아요. 그런 분들은 힘든 시기를 거친 후에 초반에 좀 힘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잘 이겨내야 성공의 발판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뭔가 장애가 올 수도 있고 지연현상, 그리고 당장 수익이 나지 않는 형태가 되거나 좀 내 예상과 다르게 좀 힘든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것들을 잘 이겨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계기로 이렇게 왜 토목공사 하면은 물건을 건물을 올릴 때 이 기초공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 기초공사를 잘하게 되면 그때부터 뼈대를 세우고 멋진 고물을 이제 올리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새로운 일을 좀 가담할 수 있어요. 새로운 형태의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좀 독립적인 활동,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자기의 활동이 좀 일어날 수 있겠다. 그리고 전문성을 좀 강화시킨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면 내가 특별한 반을 만드는 거예요. 개인 레슨반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벤트 반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반만 특별하게 좀 내가 체크할 수 있고 그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반을 만든다, 이런 것도 되죠. 예를 들자면요. 그렇게 뭔가 활동을 독립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자유영업직, 단체 조직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은 자유롭게 내 일을 할 수 있는 자유영업직으로 좀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기 사업을 하러 나간다든지 아니면 프리랜서식으로 내가 이제 프리를 선언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독자적인 사업을 좀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조직에서 나와서 이제 내 이름을 걸고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직에 속한다면은 특수의 임무, 뭐 특별한 이벤트, 그런 형태의 일, 이런 느낌의 일 형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그리고 내가 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돼요.
중심 역할. 그래서 책임감이 좀 막중합니다. 그래서 중책을 좀 맡기도 합니다. 내가 사업을 지도하든 아니면 조직이 있어서도 이런 내가 중심 역할을 해야 되는 중책을 맡아서 정신적으로 좀 어때요? 부담감이 좀 들 수 있죠. 부담감이라든지 정신적인 압박감 이런 것들이 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예는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좀 이끌고 내가 해야 될 임무가 크기 때문에 좀 인정은 받을 수 있겠는데 경제적인 실속은 좀 적어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좀 지나치게 원리 원칙을 좀 따집니다.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그건 안 되고 이렇게 본인이 매사에 딱 원리 원칙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좀 실속은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좀 처세술을 좀 부리기도 하고 장깨도 부리고 또 묘사를 꾸미기도 하고 그죠? 또 아부르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힘을 좀 빌어서 좀 어떤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좀 비열한 행동을 하기 싫고 그리고 편법 쓰기 싫고 이렇게 또 원리 원칙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속은 좀 적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5번째, 좀 과중과로 형태가 좀 될 수 있어요. 내가 중요한 일을 좀 많이 맡아서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좀 있겠죠. 일이 많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건강 문제가 좀 올 수 있습니다. 건강적으로는 좀 만성질환이 올 수 있어요. 만성질환이라는 것은 좀 신경성 질환이 좀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신경이 예민해서 오는 겁니다. 예민해서 잠을 못 잔다든지 뭐 소화가 안 되든지 소화장애 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6번째, 사회활동 굉장히 바빠지죠. 사회활동과 대외적인 활동 굉장히 바쁘다는 거예요. 이쪽에 바쁘게 되면 어때요? 가정에 좀 소홀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뭐 애를 봐준다든지 배우자에게 신경 쓸 시간이 좀 없어지죠. 또 사람들도 많이 만나야 되고 지치고 집에 오면 또 자야 되고 또 야간 업무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런 부분들이 좀 와이프한테 아내한테 좀 갈등이 올 수 있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요 가정을 좀 책임질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가정을 책임질 일이 좀 크다는 거는 남편의 직장 생활에 있어서 내가 힘을 좀 보태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과에 있어서 사이가 좋다면 남편이 수입이 좀 문제가 있다 아니면 하는 사업에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라 해서 내가 힘을 좀 보태야 되고 내가 나가서 일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내가 좀 책임이 좀 많아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정에 책임질 일도 하겠지만 나의 가족들이죠. 뭐 친정 식구도 됩니다. 부모, 형제, 애들,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떤 문제로 내가 좀 도와줄 일이라든지 신경 써줄 일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좀 여기저기 신경 써서 내가 그냥 편안하게 쉬고 또 여가 즐기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인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주에 따라 다르니까
가볍게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 자세한 사항들은 여기 아래로 연락 주시고요. 또 개인 상담을 받는 것이 정확하다 봅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말띠 2022년 운세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해외 활동을 가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행 가거나 뭐 해외가 아니라면 먼 곳 출입할 일이 좀 있습니다. 그 여행 가시는 분도 있고 뭐 출장, 그죠? 일적으로 어떤 발령을 받는다도 돼요. 파견 나갈 일, 뭐 그런 것들, 뭐 사적으로도 여기저기 좀 다닐 일들, 그리고 출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집에서 좀 독립할 일들, 결혼해서 나가시는 분도 있고요. 부모로부터 이제 떨어져서 유학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아니면 뭐 취업을 해서 나가든지 뭐 그런 형태로 멀리 갈 일이 있겠다라는 거고, 또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개인 사업을 해서 내가 오너가 되면 어때요? 어떤 장을 맡게 되죠. 사장. 아니면 조직의 어떤 장. 조직의 어떤 장을 맡는다. 이게 감투죠. 승진하게 되면 지점장, 이렇게 지점의 승진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그 조직 내에서도 어떤 승진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좋은 소식이네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좀 상대할 일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을 좀 상대한다. 업무적으로 만나든 또 대외적으로 만나지 않더라도 사적으로도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데요. 영업 활동이 좀 바빠질 수 있고, 또 무역이라든지 유통, 멀리 왔다 갔다 하는 일, 그리고 외교적인 활동, 해외, 또 수출 관련된 일, 수출입 관련 일들, 그리고 뭐 가만 앉아서 하시는 분들, 전기전자 하시는 분들 있죠. IT, 뭐 컴퓨터 업종,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통신 계통의 일들, 그리고 언론 방송 쪽에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큰 발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 일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고요. 이런 부서 쪽으로 큰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집중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 투자하시는 분들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인 어떤 소득, 그런 것들, 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시는 투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 업무, 또 광고 업무, 또 홍보, 어떤 교육, 그리고 보험 업무, 적금 가입, 이렇게 장기적으로 어떤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시작한다, 광고를 한다, 이런 것들, 또 뭔가 교육을 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교육을 시킨다. 그리고 보험에 가입한다. 그리고 앞으로 자산을 위해서 요즘에는 뭐 ETF도 많이 있고요. 또 적금 형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자산을 모으기 위한 투자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편안하게 더 즐거운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사항들은 아래로 좀 연락주세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또 하시는 일에 따라서 본인의 사주에 따라서 또 내용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로 연락주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개띠분들 사주 한번 보겠습니다. 총운에서 전반적인 상황들은 좀 인지를 하시고요.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개띠분들에게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사건들, 좀 유의해서 봐야 될 일들 제가 좀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 사건이
좀 재발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난다. 그리고 다시 하고 있던 일을 새로 재편한다. 그게 가정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직업적인 면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가정적으로 좀 떨어져 살았다, 아니면은 사이가 안 좋아서 헤어졌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합칠 수도 있다. 연락이 와서. 또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고요. 또 사업적인 부분도 계속 해오던 일 다시 좀 조정해서 새로 개편해서 할 일들, 그 직업적인 부분에도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일을 벌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무리한 확장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하던 일을 이제 끌고 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보다는 옛날 일, 옛날에 해오던 일을 재점검하고 하던 일을 계속 하시라는 얘기고요. 다시 반복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하거나 새로운 분야의 일을 하지 마시고요. 자기 분야, 자신의 어떤 분야의 사업 일들, 그리고 해오던 일을 좀 계속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연에 있어서는 예전에 알던 어떤 사람을 다시 만날 일이 생깁니다. 재회할 일. 이게 뭐 동성도 될 수 있고 이성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이 일을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무리하지 못했던 일들 다시 얘기가 오고 가서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정리가 안 되면은 뭔가 얘기가 오고 갈 수 있고 조정해야 될 일도 생길 수 있겠죠. 그 사람마다 그 사연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의 어떤 능력을 개선해야 될 일들, 그리고 자기 개발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자기 하던 일에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발전도 없고 늘 하던 일. 근데 내년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발전적으로 뭔가를 내가 더 배워야 되고 좀 더 나은 성과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첨단 기술, 아니면 전문 기술을 좀 이권화시킨다든지, 첨단 기술을 갖춘 사람이라든지 어떤 전문 기술을 남들하고 좀 다르게 능력을 갖춘 사람들, 아니면 어떤 이권화를 한 사람, 이런 분들은 좀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은 고부가가치가 생깁니다. 수입이 늘어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다양하게 좋은 거래, 계약, 채택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내년에 서서히 후퇴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자기 입지에서 유지되기가 힘들다는 얘기고요. 서서히 가라앉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기가 잘 보완하고 개선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 하던 일에서 좀 답답한 과정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쭉 밀고 나가지 못하고 지연지체 현상, 하나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해결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좋은 일도 생기고, 좋은 일과 흉한 일, 힘든 일이 겹칩니다. 음과 양이 겹친다는 거죠. 좋은 일이 하나 생겼다면 또 해결할 일이 생기고, 또 신경 쓸 일이 생기고, 또 좋은 일이 생기고, 이렇게 겹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지치니까 휴식기를 가지거나 수시로 좀 휴가를 즐기시는 게 좋아요. 휴가를 내서 자기 일을 좀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실을 기하라.
내실을 다지는 시기. 그러니까 정신없이 이렇게 밀어붙이고 뒤를 못 돌아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나 싶을 때 내가 시간을 내서 짬을 내서 뭘 점검해 봐야 된다, 아니면 뭔가 배우러 가야 된다, 이런 것도 됩니다. 그리고 휴직계를 내서 좀 쉬어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도 될 수도 있고요. 좀 답답한 과정에서 못 이길 분들은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 큰 투자를 하시는 분들. 네 번째, 일을 하다 보면 좀 큰 투자를 좀 할 수 있는데요. 그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 안 해본 새로운 일을 뭔가 시작한다는 것, 또 굉장히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확장한다는 것도 좀 유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금전적인 부분, 금전적인 큰 발전이 보이긴 힘듭니다. 내년은 발전이 약하다. 그러니까 투자한다 그러면은 투자의 수익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에 중간중간에 장애가 올 수도 있고요. 또 금전이 투자가 계속되면서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비용적인 문제, 자금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중간중간에 내가 자금이 없으면 버텨나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자본을, 내가 자금력을 지구화하셔라. 여유 자금이 꼭 있는 상태로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형태로 일하시는 게 좋아요. 작은 형태, 규모를 작게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뭔가 바꿔보려는 것도 작은 변형, 인테리어 하는 것도 작게 변화를 좀 주라 라는 겁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게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다섯 번째, 두 가지 이상의 일을 좀 하는 형태. 그러니까 뭐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벌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업을 하거나 부업을 하는 형태. 주업도 있고 부업을 하는 형태도 됩니다. 그리고 낮에는 뭐 학생이 공부하고 저녁에는 알바한다든지, 뭐 저녁에 과외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직업들을 두 가지 이상 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뭐 그런 형태로 복수 형태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한 가지 일만 해서는 안 될 수 있으니까요. 내가 낮엔 직장 다니고 저녁에는 뭐 사업을 한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과외를 한다든지, 아니면 방송 활동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재능을 좀 펼쳐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띠 여러분들, 내년에도 힘내시고요. 참고하셔서 좀 주의할 부분들만 주의하시면은 좋은 결실을 낼 수 있습니다. 개인 사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볍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사안들 안에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해 주신 분들은 제게 사랑이고 희망입니다. 늘 소혜가 응원할게요.